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창입니다. 요새 뭐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가 나서 저도 이제 제목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위로 잘라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만 220장인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말이 되게 빠릅니다. 쭉 보시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걸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자, 뭔 소리냐? 요새 이제 진짜 정말 생명공학의 시대가 온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뭐 인스타그램에 뭐 제가 뭐 무슨 팔로워 수가 뭐 수십만 명이고 유튜브에서 무슨 뭐 저를 뭐 구독하는 이게 뭐 100만 명이라도 알고 보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했다 이런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드디어 무슨 얘기냐? 생명공학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무슨 일이냐? 생명공학은 정말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형광돼지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형광돼지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형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제 형광 해파리 유전자하고 그 돼지의 근육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플라이스를 했더니 이렇게 꽈더니 형광돼지가 나오더라. 여러분들 형광돼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형광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자, 형광 사람이 나왔다고 치면 자, 완전 이제 조명빨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클럽 가시면 이제 조명빨은 뭐 아무 자, 형광 사람을 우리가 못 만드느냐? 안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제 형광 트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 뭐 이게 달빛으로 해도 이렇게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을 대체할 수 있는 형광 트리를 만들었다. 우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이제 초파리의 눈인데 보시다시피 초파리의 눈을 초록색, 뭐 빨강색, 푸른색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편집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몸짱이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무슨 뭐 저녁에 밤에 늦게 무슨 라면도 안 드시고 무슨 치킨도 안 드시는데 이렇게 몸짱이 되려고 운동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짱 소가 있다. 자, 몸짱 소가 있는데 몸짱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몸짱 소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소한테는 다음과 같이 근육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소는 기본적으로 근육의 형성을 막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잘라버렸더니 몸짱 소가 되더라. 몸짱 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몸짱 사람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불로장생을 꿈꾸죠. 이것이 이제 2006년도 얘기인데 다음과 같이 DNA가 시간을 멈출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역사상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사신 분이 이제 성경에 나온 메슈실라 무두셀라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970살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진짜로 가능하냐? 진짜로 가능하다는 얘기. 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우리 몸에 이제 염색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염색체에는 다음과 같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는데 텔로미어가 이 염색체 끝에 있는 골무와 같이 생긴 그러한 것이고 자, 이렇게 골무와 같이 생긴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떤 상처를 입으면 그 새살이 돋아나기 힘든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음과 같이 새살이 돋아나려면 다음과 같이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는데 이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텔로미어에 달려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이 골무와 같이 생긴 이것이 다 달아 없어지면 더 이상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새살이 돋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새살이 돋고 다시 이제 회춘하는 거다. 이것은 다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002년도에 또 뭐가 있었냐? 염소와 거미를 합친다. 염소와 거미를 합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슨 뭐 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밀크, 염소의 소스로 돈을 만들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제 이게 캐나다의 생명공학 회사에서 그때 2002년도만 해도 이제 테러가 워낙에 많으니까 방탄조끼 이런 게 엄청나게 팔렸던 거예요. 방탄조끼는 뭐로 여태까지 만들었었냐 하면 그 케블라라는 섬유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듀퐁의 듀퐁사의 아라미드 섬유에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특허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 책임자가 뭐라 하냐면 쉽게 말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제 방탄조끼로 돈을 벌어야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질긴 실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그랬더니 이제 그 연구원들이 물어봤겠죠. 도대체 그러한 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야, 그러한 게 뭐가 있겠냐. 거미줄이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거미를 뭐 1000만 마리를 키워가지고 거미의 똥구멍에서 줄을 빼가지고 그걸로 방탄조끼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하면 염소의 젖을 짜는 유전자하고 거미의 거미줄을 만드는 유전자하고 섞었더니 스플라이스를 했더니 교잡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얘가 염소가 젖을 짜면 이 안이 전부 뭐라고요? 거미줄이더라. 거미줄을 낳는 염소를 만들 수 있는 게 언제라고요? 2002년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염소 젖을 짠 거미줄이고 이걸로 이제 뭐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이게 벌써 어느 쪽 얘기입니까? 벌써 20년 전 얘기죠. 20년 전 얘기인데 왜 이러한 일이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일을 갖다가 다 볼 수가 없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엄청나게 비싼 장비하고 생명공학을 전공한 그러한 박사님들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경천 동지할 새로운 기술이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이 뭐냐 하면 이것을 아주 값싸고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부 유전자 얘기인데 유전자를 값싸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전문 용어로는 크리스퍼 이러한 기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값싸고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다. 자, 값싸고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컷앤페이스트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붙일 수 있는 컷앤페이스트 기술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자, 2017년도 파이낸셜 타임즈에 세상을 바꿀 5가지 기술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바꿀 5가지 기술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1등이 무슨 뭐 인공지능인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2위였다. 1위가 뭐였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유전자 가외 기술. 유전자를 자르고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사실은 세상을 바꿀 1위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는 드디어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니까 드디어 생명공학의 시대가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실제로는 원자의 세계였다는 거죠. 아톰의 세계. 무슨 얘기냐면 그때 원자폭탄이 나오고 그때 반도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세계였어요. 근데 195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는 뭐였냐? 우리가 잘 아는 정보통신의 시대였다. 자, 정보통신의 시대가 가고 이제 뭐가 왔다고요? 이제는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를 편집하는 그러한 생명공학의 유전자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 화면 사진 찍으시는데 저 이거 다 공짜로 다 드릴 거예요. 네? 제 PPT 공짜로 다 원본으로 다 드릴 테니 그런 거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의 시대가 왔다. 크리스퍼가 다시 나온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유전자를 실제로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컷앤페이스트 기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남의 유전자를 여기다가 딱 잘라 붙일 수 있는 이런 기술. 무슨 얘기냐? 사람의 몸은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죠.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포 하나가 분열돼서 100조개로 되어 있으니까 100조개로 되는 그러한 설계도가 사실은 세포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의 설계도가 그래서 세포의 핵에는 다음과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염색체가 있는 것이고 염색체에는 이렇게 쫙 이거 보이죠? 그죠? 커서 보이죠? 자, 염색체는 이게 염색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염색체는 마치 실꾸러미 같이 생겨가지고 실이 쫙 감겨있다. 그래서 이 실을 쫙 풀면 실제로 한 2m 정도의 끈이 나오는데 이 조그만 세포 안에 2m 정도의 가느다란 끈이 감겨있더라는 거예요. 끈이 감겨 있으려면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잘 풀려고 하면 실패에 그죠? 감겨 있어야 되는 거죠. 실패에 감겨 있어야 이것이 잘 풀릴 테니까 이것이 실제로 여기 실패 같은 거에 이제 감겨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이러한 끈이 있고 이 끈이 23쌍의 염색체가 있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쫙 풀으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들어보심직한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마치 사다리에 가로대 같이 가로대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이것을 염색체라고 하고 이 염색체 23성 염색체가 있는데 사람의 몸에는 23성 염색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성은 XX 남성은 XY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잠깐 왜 두 쌍씩 있냐 이게 왜 두 쌍씩 있냐 하면 여기서 오류가 나면 네? 여기서 가져오려고 두 쌍씩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성은 XX로 두 개의 쌍으로 된 것이 있는데 남성은 XY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고장이 나면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쌍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성이 훨씬 더 난리치고 바보 같은 게 많은 게 다 이유가 있다. 여성이 훨씬 더 기본적으로 우수하다.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하여간 어쨌든 23쌍의 염색체가 우리 몸속에 있고 그래서 그 끈이 2m 정도가 감겨져 있는데 그 끈의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자라는 걸 아십니다. 사람의 몸속에
33성 염소체가 있는데 끈이 2m가 실제로 있고 그 끈의 일부분의 조각을 유전자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자르고 붙이는 기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이 끈이 실패 같은 감겨 있는데 여기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가로대가 있는데 이렇게 가로대. 이 가로대가 사다리의 가로대 같이 가로대가 있는데 이 가로대가 몇 개냐 있냐면 무려 32억 개가 있다. 32억 개가 있고 그런데 이중 유전자는 이 유전자는 몇 개가 있냐면 2만 개에서 2만 5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로대가 실제로 뭐 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데닌, 시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앞에 글자로 타면 ATGC죠. 이렇게 알파벳 글자가 맨날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알파벳 글자 ATGC 이것이 아데닌, 시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염기라는 게 염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염기 가로대가 30몇 개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근데 왜 이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카락색이 까만 거, 눈이 까만 거, 무슨 암에 걸리는 거, 피부가 어쩌고 이런 것이 전부 단백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자르고 붙여 교정할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명 형성의 근간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작의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2012년이 되니까 타임즈 표지에 뭐가 났냐면 자, 당신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질환, 무슨 뭐 암부터 시작해서 여기 캔서가 있죠.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 그다음에 무슨 뭐 유방암부터 시작해서 오베시티, 이것은 이제 비만이죠. 우리가 살찌는 이유, 이런 것이 다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우리가 미래에 쉽게 말하면 너는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다가 2012년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드디어는 유전자를 교정할 수가 있으니까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2012년에 여기에 있는 이제 여성 과학자 2명하고 그다음에 뭐 남성 과학자 2명하고 실제로 사이언스지에 이러한 유전자 편집 이것을 발표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교수가 있죠. 이 사람이 여기 이름을 보시라고. DNA라고 써 있잖아요. DNA.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이름에 벌써 나와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연구하게 태어났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사이언스지. 사이언스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 저널 중에 하나죠.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 가장 유명한 저널인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황우석 교수님이 뭐 난리가 나게 바로 사이언스죠. 그죠?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것을 이 양반이 2012년에 알아내기 전에 이미 다니스코 요구르트 회사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덴마크의 요구르트 회사에서 뭘 알았냐 하면 자 요구르트 안에 실제로 경천 동지할 생명공학의 톨이 있었다는 다시 말하면 요구르트 회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구르트가 유산균이죠. 유산균으로 요구르트를 한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유산균이 떼 죽음을 하는 게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떼 죽음이 왜 이러냐 하면 바이러스가 요새 마치 코로나 같이 바이러스가 유산균을 공격해가지고 유산균이 떼 죽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이 떼 죽음이 났는데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공격했는데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어. 자, 바이러스가 다음과 같이 있죠. 여러분들 바이러스하고 세균, 균, 세포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균이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자기를 복제하지 못한다. 자, 다음과 같이 여기도 이제 끈이 있죠. 보시다시피 끈. 이것이 이제 유전 물질인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바이러스는 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에 침입을 해서 세포의 도움으로 내 바이러스를 다시 이것을 복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런 사진들이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녔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렇기 때문에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다음과 같이 자 이거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인데 이 바이러스가 세균은 뭐라고요? 박테리아, 세균을 숙주세포라는 바이러스. 자, 이게 얘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균을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의 유전 물질을 이 안으로 주입을 해서 자, 여기 이제 유전 물질이 있죠. 자기가 스스로 복제를 못하니까 유전 물질을 세균 안에 넣어서
박테리오파지가 바이러스가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이제 세포죠. 세포 안에 자기의 유전 물질을 넣어서 유전 물질을 세포를 통해서 자기의 몸에 그죠 부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기 이런 부품이 있죠. 이 다리도 있고 여기에 머리도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못 만드니까 세균을 통해서 만들게 해서 다시 조립을 해서 바깥으로 세포막을 뚫고 터져 나가면서 이제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죠 이게 난리 나고 이게 이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바깥으로 뛰쳐 나오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세포도 세균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나를 침입했던 그러한 바이러스의 몽타주를 가지고 있다가 이 몽타주에 딱 그놈이 오면 자 이게 세균 안에 있는 그러한 방어 기작이 와서 그것을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카드를 읽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도박을 하는데 카드를 읽으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뭐가 있냐면 라스베가스에 그러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사진을 붙여놔요. 사진을 붙여놔요. 자기 영업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못하는 것은 그 영업 점주의 그 자기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무슨 얘기냐? 자 여태까지 이렇게 이러한 바이러스가 다음과 같이 빨간색의 자기의 유전 물질을 주입을 하고 이러한 바이러스는 초록색의 유전 물질을 하고 이런 바이러스는 주황색의 유전 물질을 주입을 해서 그 전에 세포가 죽었으면 유산균이 죽었으면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몽타주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비슷한 놈이 들어오면 얘가 다음과 같이 세포에 효소 기작이 있어가지고 자르는 가위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얘를 처음에 잘라버린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침입하는 거를 몽타주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세포 안에 하드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놈이 들어오면 가서 가위로 잘라버린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크리스퍼라는 그러한 기작이고 거기서 잘라버리는 효소 역할을 한 것이 카스9이라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놈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보안관이 이놈을 죽여버린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효소가 있고 어떤 놈이 들어오는지를 옛날에 침입한 놈을 몽타주로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것을 보고 있다가 그죠 현미경으로 보고 있다가 오면 다음과 같이 들어오면 이제 이것은 유산균이죠. 여기서 이것을 잘라버린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나쁜 놈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잘라버리는 걸로 드디어 사람 세포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아예 죽여버릴 수 있지 않냐. 우리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그러한 이제 이것이 있으면 그러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얘가 들어가서 잘라버린다. 이런 것이 당연히 지금 연구되고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를 가위로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자, 유전자를 실제로 자르고 붙이는 것은 실제로 컷앤페이스트 기술이다. 컷앤페이스트 기술은 뭐냐? 여러분들 컷앤페이스트가 왜 맨날 나옵니까? 사이언스지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을 잘 이제 지금 기억해 두시고요. 2015년도에 2012년도에 아까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다고 그랬죠. 근데 3년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가 됐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아까 표지로 실렸고, 자, 네이처, 세계의 중요한 저널이 있다 그랬죠. 사이언스 네이처 셀에서, 네이처에서 크리스퍼가 에브리웨어에 있다. 자, 여기에 맘모스가 있다란 말이죠. 맘모스가 왜 있냐. 여러분들 요새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이제 시베리아에서 옛날에 얼어 죽은 맘모스가 다 이제 동태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맘모스는 그저 지금의 살아있는 코끼리하고 다른 유전자가 있을 테니까 다음과 같이 싱싱한 프레쉬한 맘모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맘모스하고 코끼리하고 다른 유전자의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잘라가지고 현재 코끼리의 유전자에 붙일 수가 있으면 맘모스를 지금 재생하는 것은 사실은 과학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라기 공원은 지금 다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죠. 자, 와이어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와이어드라는 잡지는 뭐냐면 와이어드,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IT 하시는 분들이 본 것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지네시스 엔진, 다음과 같이 창조의 엔진 새로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글씨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조그만 글씨를 제가 이제 크드랗게 붙여놨는데요. Editing DNA is now as easy as cut and paste.
DNA를 편집하는 것이 드디어 컷앤페이스트만큼 쉬워졌다. 제가 왜 맨날 컷앤페이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컷앤페이스트가 뭡니까?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컷앤페이스트는 뭐냐면 바로 문서 편집이다. 문서 편집. 컷앤페이스트 한다. 자, 컷앤페이스트에 만약에 프린트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면 우리가 문서 편집할 때 맨날 쓰는 그러한 디지털 기능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DNA를 프린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요새 잉크젯 프린터가 얼마나 잘 나옵니다. 3D 프린터가 얼마나 잘 나와요. 그래서 아까 염기가 돼 있다고 그랬죠. 염기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잉크젯 프린터 같이 만들어서 우리의 DNA를 프린트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유전자를 여기 서울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구 반대편으로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보내서 거기서 이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면 나의 유전 정보가 거기서 복제가 된다 이런 얘기. 유전자를 지구 반대편으로 DNA를 그죠? 정보를 전송해서 거기서 프린트할 수 있다. 자, 컷앤페이스트 프린트가 가능하다. 뭐라고요? 생명공학은 이제부터 뭐라고요? 디지털.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공학이 무슨 쥐로 실험을 하고 사람으로 실험하니까 이게 아날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생명공학은 디지털, 컷앤페이스트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생명공학은 디지털 시대다. 여러분들 디지털의 특성이 뭡니까? 저는 디지털의 특성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디지털이 되면 무지하게 어떻게 되냐? 생명공학이 디지털이 되면서 자, 이 사람이 구글의 엔지니어인데 이 따님이 무슨 유전병을 갖고 있다라.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구글의 엔지니어가 이 자기 딸의 유전자를 지금 교정하고 있다. 왜 어떻게 왜라고요? 지금 유전자는 소프트웨어니까. 유전자는 디지털이니까. 드디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자기 딸의 유전자를 픽스하기 위해서 자, 유전 정보가 전부 코드이므로 소프트웨어 코드이므로 디버깅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디지털이 되면 뭐라고요? 디지털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애기들도 이렇게 무슨 아이패드 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그죠? 유튜브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죠. 그죠? 아, 애기들도 유튜브 볼 수 있다.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언스의 편집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어떤 바보도 저도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걸 하려면 생명공학 전공한 박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바보도 자, 또 하나 디지털은 뭐냐면 디지털이 되면 값이 싸진다. 값이 싸져.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하는 도구가 요게 얼마라고요? 35,000원. 옛날에는 이런 걸 하려면 수십억 장비, 그죠? 엄청난 무슨 생명공학 전공자 필요했는데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내 부엌에서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이 되니까 값이 싸지고 아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드디어는 유전자 편집을 전기와 같이 써야 된다. 전기와 같이. 자, 유명한 말이 인공지능을 전기와 같이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편집도 이제 전기와 같이 써야 된다. 전기와 같이 쓴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편집도 전기와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이런 애기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운 토마토를 만들 수가 이런 건 요새 일도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자 스파게티 소스가 토마토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느끼해서 거기에 타바스코 소스를 넣어서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타바스코 소스. 자, 타바스코 소스를 그렇게 이제 넣을 필요가 없다. 꼬치 유전자하고 이제 토마토 유전자하고 섞어가지고 이 토마토를 딱 하면 매운 토마토 나온다. 이거 이제 벌써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유전자 교정으로 암 난치병 치료 시대가 됐다.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이제 2012년에 유전자 편집 이게 이제 사이언스에 발표가 돼 있다고 그랬죠. 2013년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타임지 표지에 등장을 했는데, 자, 왜 등장을 했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의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소위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브레스트 캔서의 약자라 브라카입니다. 자,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염색체 17번의 유전자인데 이것이 있으면 유방암에 걸린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었는데 자기가 이러한 테스트 키트로 미리어드 지네틱스에서 나온 다음과 같이 테스트 키트로 브라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다음과 같이 그러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브라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여성의 가계도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브라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따님들, 여기 손녀들은 거의가 다, 그죠? 거의가 다 유방암, 난소암으로 돌아가셨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하여간 뭐 중에 하나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있으면 자기 외할머니가 예를 들면 유방암으로 무슨 고생하셨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브라카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서 사실 거의 90몇 프로가 걸리기 때문에 자, 안젤리나 졸리는 스스로 자기가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어드 주네틱스 나온 아까 테스트 키트로 이것을 검사를 했으니까 이것이 주가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뜩이나 비쌌을 텐데 얘가 이제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안젤리나 졸리가 뭐라 했냐면 뉴욕타임즈하고 CNN 뭐 별의 군데 다 나와가지고 나는 비록 돈이 많아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도 하고 나는 그저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이것을 다시 그저 재건 수술도 받았으나 대부분의 미국 여성은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다. 그러고 딱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미국의 여성들이 들고 다 일어났다는 거죠. 야, 이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유전자가 무슨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은 신이 내린 설계도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돈 벌 수는 없다라고 대법원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미국 여성 중에 10명 중 1명은 유방암에 걸린다는 것인데 자, 안젤리나 졸리는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고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과 같이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그냥 잘라버렸으면 됐다. 잘라버렸으면 됐다. 자, 이제 엄청나게 세상이 변한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잘라버렸으면 된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브라카 유전자라면 이것을 잘라버렸으면 됐다. 아까 그죠? 유산균에 침입한 그러한 바이러스를 유산균에 있는 효소가 잘라버리거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잘라버렸으면 됐다. 여러분들 췌장암은 굉장히 그죠? 고치기 힘들죠. 그런데 췌장암도 ATDC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 때문에 췌장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잘라버리면 췌장암에 걸리지 않는다. 아까 우리 몸속에 유전자가 몇 개가 있다고요?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가 있는데 하여간 어떠한 유전자가 무슨 질병을 일으키고 뭐 하는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드디어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기술이 있으면 드디어 우리의 질병을 많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유전자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1990년에는 사람의 몸에는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유전자가 있고 이게 그저 하나의 세포에는 30억 개의 그저 사다리의 가로대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다 알아내는데 시간은 얼마? 13년. 돈은 3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몸에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시간은 13년, 돈이 얼마가 들었다고? 3조가 들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 몇 시간 내에 몇백 불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만큼 과학기술적인 진보가 있습니까? 옛날에 13년에 돈을 3조를 걸려서 나의 유전자를 분석을 했는데 요새는 몇백 불로 몇 시간 만에 할 수가 있다. 이게 도대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죠.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지금 못 겪고 있을까? 자, 23&me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까 우리 몸에는 23성 염색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3성 염색체가 도대체 나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23&me라는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200불로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무슨 뭐를 갖다 잘라가지고 무슨 뭐 세포를 뜯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딱 그죠? 이 면봉에 해가지고 이거를 유전자를 증폭을 해가지고 지금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이것을 신청을 하면 테니스랜드에서 요 조그만 박스하고 이 안에 침을 뱉는 이렇게 그죠? 여기에 이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침을 뱉어서 보내면 얘들이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메일로 너는 뭐 어떻게 되고 너는 무슨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너는 머리가 좋을 것이며 너는 이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이메일로 가르쳐줘.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알면 이제 대박이다. 우리나라에서 뭐라고요? 이게 불법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땡크스기빙 무슨 뭐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대박 세일하는 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게 가장 많이 팔린 거에 다섯 번째 순위가 뭐냐 하면 바로 테니스랜드미의 이거였다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 여러분들 아마존에는 4억 개의 물건이 있어요. 4억 개의 물건. 4억 개의 물건 중에 5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200불 정도니까 옛날에는 선물로 뭘 줬냐면 무슨 아이패드 혹은 뭐 삼성 TV 이런 거를 줬는데 이제 뭐를 준다고요?
200불짜리 유전자 검사 키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딱 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분석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법이다. 우리나라가 불법이면 안 합니까? 네?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마존 앱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거 쳐보시면 요새 이거 한 170불 정도예요. 170불 정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마존에 신청을 해. 그럼 이제 아마존에서 나한테 이게 그저 한 나흘 만에 와, 나흘 만에. 나흘 만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게 와요. 박스를 뜯어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다시 여기 그저 뚜껑을 닫아서 얘들한테 딱 보내면 일주일 만에 나한테 이것이 이메일로 온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면 여기 공권력이 침입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내가 이것을 아마존에서 시켰는데 박스가 오는데 모든 박스를 지금 관세청에서 이거를 다 뜯어볼 거예요. 내가 붙였는데 그러면 그거를 못 붙이게 이게 있어요? 이메일로 오는데 어쩔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생명공학에 대한 엄청나게 규제가 있는데 생명공학이 지금 디지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공학은 디지털이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가가지고 뭐 이거 한다? 천만의 말씀이고. 자, 어쨌든 간에 드디어 이제 아마존이 어디에 이미 들어오려고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을 슈퍼마켓에서 못 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슈퍼마켓 가서 이제 약을 다 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약을 아마존에서 나한테 배달을 해준다. 여러분들 요새 병원 가기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혹시 거기서 내가 뭐 걸릴지 모르겠다. 약까지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당연히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의료에 들어온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림대병원 5개를 돌면서 제가 이제 딱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 한림대병원의 적수가 무슨 뭐 삼성의료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고 한림대병원의 적수는 사실은 아마존인 거예요. 아마존. 자, 이것은 뭐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되면서 과학기술이 인류의 근본을 바꿔도 되냐? 자, 2006년도에 다음과 같이 DNA가 이중 나선구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묵조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신의 영역인 우리의 유전자를 바꿔도 되느냐? 자, 인류를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인류를 공학기술적으로 만들어도 되냐? 자,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명품 베이비를 만들어 여러분들 저도 명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뭐 애기한테 샤넬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애가 발바닥에 샤넬 로고를 찍어서 나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편집해서 아예 명품 베이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15년에 에코노미스트지에 자, 인류 자체를 편집할 수 있냐? 에디팅 휴머니티.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돈 버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아까 4개의 알파벳 글자가 ATGC라는 염기로 이제 가로대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30몇 개가 있는데 자,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눈이 시력이 엄청나게 좋게 자, 아까 말씀드렸지 치매 혹은 유방암에 걸리는 확률을 낮게 머리는 좋게 자, 탈모는 안 하게 자, 퍼펙트 피치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귀가 엄청나게 음감을 좋게 해가지고 모차르트 같이 만들 수가 있느냐? 스프린터 종아리가 엄청나게 살려가지고 우사인 볼트 같이 만들 수 있냐? 이런 게 다 선택적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 이제 애를 하나 더 낳으시려면 어떻게 가시냐면 자, 이제 이러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우리 병원에서는 500만 원으로 2개를 했는데 이제 요새 세일 기간이라 요새 코로나로 뭐 사람도 안 오니까 세일 기간으로 500만 원에 3개를 해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를 고르겠습니까? 머리를 좋게 하고 그저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눈이 좋은 걸 고를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시기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 자,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이미 직업은 결정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은 어디서 제일 먼저 하냐? 반드시 중국에서 제일 먼저 합니다. 중국에서. 자, 중국에서 뭘 했냐면 자, 월스트리트 저널 2018년도 4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자, 인 차이나 중국에서 도대체 다음과 같이 아인슈타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설명할 수 있는 DNA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연구하겠습니까? 뭐 노벨상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국민들을 다 아인슈타인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좋은 A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자, 허젠쿠이라는 중국의 과학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다음과 같이 이 배아세포에서 사람을 만드는 바로 수정한 배아세포를 편집을 해가지고 그 편집한 그러한 배아세포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된 일이에요.
우리가 유전자를 편집해서 명품 베이비 이런 걸 못 만들게 전 세계에서 규약으로 다 규범으로 다 만들었어. 그런데 중국 사람들 이런 건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랐어. 그래서 무슨 유전자를 잘랐냐면 CCR5라는 유전자를 잘랐는데 CCR5라는 유전자가 알고 봤더니 에이즈에 걸리려면 CCR5라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세포의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죠. 다음과 같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문을 만드는 게 CCR5 유전자인데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면 이 관문이 없어질 테니까 에이즈에 안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기의 아버지가 에이즈균의 보균자라서 이 애는 틀림없이 에이즈에 걸릴 테니까 이것을 아예 걸리지 않게 이 바이러스를 잘라버렸다. 유전자를 잘라버렸다. 자, 잘라버려서 쌍둥이 아버지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보유자였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잘랐는데 자, 이제 서방 언론들이 뭐로 할까? 이거를 무슨 중국 과학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또 과학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서방 과학자들은 CCR5의 유전자를 쥐를 사용해서 잘라봤더니 이 쥐가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에이즈에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얘가 미로에 넣었더니 미로를 한 번에 찾아 나가더라는 거예요. CCR5를 잘랐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자, MIT 테크놀로지 뷰 뭐다? 진 에디트 유전자가 편집된 차이나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우연히 머리가 좋아졌을 수도 있다. 머리가 좋아졌을 수가 있어. 네. 2019년도 6월 쌍둥이들이 우연히. 자, 이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자, 쌍둥이들이 룰루나나라고 애들이 태어났는데 CCR5 유전자를 잘랐더니 자, 얘가 이제 어떻게 자라고 있냐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무슨 얘기냐? 얘가 5살쯤 돼가지고 무슨 뭐 외국어 3개 정도 하고 미적분 풀기 시작하면 전 세상은 뒤집어진. 나라도 중국 갈 판이다. 저래도. 내 머리 좋아지려고. 네? 나라도 간다니까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쩌다고요? 그냥 무지하게 쉬운 조작으로 머리가 좋아지면 여러분들 중국 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유전자 편집하는 베이비를 만들고 있고 중국에서 3번째가 태어났다. 요새 이런 세상이다. 그래서 너 그런 일을 왜 했냐? 그랬더니 나 돈도 벌고 명성을 얻으려고 했다. 자,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료들은 또 뭐라고 할 것이냐면, 야, 기본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무슨 뭐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사람도 못 나가게 뭐 은행에서 무슨 뭐 송금된 내역을, 이게 뭘 모르는 거라고. 네? 이거를 자르는 그거는 뭐라고요? 나한테 그냥 우편으로 오고 내가 돈을 붙이는 것을 은행을 통해서 붙이니까 비트코인으로 붙이지. 네. 뭐라고요? 디지털이 된 거예요. 이제 못 막아요, 이런 거를. 못 막는다고. 아무리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막으려 해도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라는 문제, solve this,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자, 2018년도 1월 달에 구글의 자회사인 생명과학 회사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늙지 않는 동물을 발견했다. 다음과 같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있는데 얘를 3,000마리를 35년간 키웠더니 얘가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벌거숭이 두더지가 죽질 않아. 죽지를 않은데 이렇게 젊어 있는 거예요, 계속. 네? 800살 살아도 사람으로 800살 사는 건데 800살 살더라도 늙어서 800살 살면 뭐 하겠냐고. 얘가 젊어서 800살 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그래서 이제 칼리코, 구글에서 만든 칼리코에서 여러 가지 비밀 실험을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19년 3월 달에 1조 8천억을 쓰면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다. 자, 2015년도만 해도 타임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타임지 표지, 얘가 태어났으면 얘는 142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142살.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라는 유튜브 강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김창규 교수 치면 그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제가 딱 오다 보니까 106만 뭐 몇십만 회가 됐던데 제가 100만 회 조회가 네, 돼 있는 제가 강연 잘하니까 여러분들 과학기술 얘기 아무리 해봐도 절대 5만 회를 못 넘어요. 제가 몇 회라고요? 100만 회.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2년 전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쟤 미친놈 아니냐? 무슨 200살 사냐? 자, 요새 구글에서 뭐라 그러나요? 곧 사람은 500살 산다. 500살.
자, 그런데 live long enough not to die. 지겨워서 죽는다 이런 거지. 사람이 이제 지겨워서 죽어. 지겨워 죽는 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이제 500살을 살게 되면 제가 이제 480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신 분 중에 여기 모하메드, 부처님, 예수, 공자, 석가모니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면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예수님, 부처님, 공자, 석가모니. 지겨워서 죽는 거예요. 아이, 지겨워서 못 살겠네. 그 480살이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냥 죽습니까? 나의 머리카락 하나를 남겨놓으면 나가 한 30년 후쯤에 나의 머리카락으로 다시 나를 복제해서 갈 수가 있다. 뭐라고요? 이제 지겨워서 죽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야, 과학자들이 toy with secret of life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생명의 신비 가지고 장난질 쳐도 되냐? 네, 장난질 쳐도 되냐? 자, 스티븐 호킹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빅 퀘스천을 간단하게 답을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책이 뭐냐면 Brief Answers to the Big Question.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유전자 조작을 받은 인간들이 특권 계급이 될 것이다. 유전자 조작을 받은 인간들이 특권 계급이 된다. 자, 부자들부터 슈퍼일가 된다.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전 세계에서 또 이런 유전자 조작을 못 받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디 가서 할 거냐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빌 게이츠 이 회장님이 뭐 지금 뭐 얼굴에 뭐 그저 이렇게 검버섯도 있고 뭐 그저 이렇죠. 그런데 이 양반이 오늘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지중해에 무슨 가셔서 요트 타고 한 달 놀고 오셨는데 다음에 딱 나왔는데 빤빤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뭐라 하냐면 아니 회장님 어디 가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요트 타고 저기 유럽에 가서 놀았는데 지중해 가서 놀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무슨 뭐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내의 생명을 돌이킬 수가 있대. 그래서 그런 시술을 받은 사람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젊음으로 돌아왔어. 무슨 얘기라고요? 공해상에서 이거 하는데 이게 불법입니까? 네? 불법이냐고요? 공해상에서 아무나 그러면 휴가 갔습니까? 요트에서 부자들만 갔지. 그러니까 부자부터 이런 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자, 이 사람이 구글의 창업자죠. 이 사람이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 자, 이 사람은 피터 실 지로 투 원을 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제는 혁신의 대상은 저승사자다. 저승사자는 이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그죠? 이 CEO들이 혁신의 대상을 뭐로 삼았다고요? 자, 저승사자로 삼았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면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떤 세상이 오냐면 소위 얘기하는 창조 클래스라는 것이 있죠. 크리에이티브한 클래스가 있어요. 창조 계급이라는 겁니다. 창조 계급.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다 창조 계급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 걸립니까? 코로나에? 절대 안 걸린다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뭐 그저 인적이 드문 숲을 뭐 어디 엄청나게 그런 데서 지금 다 베케이션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생전 처음 한번 쉬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끝나면 창의력이 폭발한 시대가 온 거야. 창의력이 폭발해. 네?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들이 난생 처음 지금 쉬어서 머리를 한번 지금 돌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으로 저승사자를 뽑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인간 수명 기본적으로 1000년까지 산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CEO들은 죽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패로 본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죽는 거다. 내가 운명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해서 죽어. 자, 그래서 Zero to One을 쓴 피터 실 죽음이라는 것은 해결 가능한 문제. 여러분들 창업을 무슨 신기술로 창업을 하십니까? 신기술로 창업하는 것은 옛날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얘기고, 네? 요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정부만 무슨 신기술로 창업하자는 거예요. 신기술은 요새 기술은 다 평준화가 돼서 신기술은 저만 없어요. 저만. 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저도 무슨 뭐 연구 과제 이런 거 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연구 과제를 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디 학교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딱 보면 나의 경쟁 상대들은 다 가지고 있어 이미 그 기술. 그 기술은 나만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신기술은 우리만 없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에 그저 날고 기는 사람은 신기술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신기술을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창의력이 폭발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CEO들이 지금 드디어 나와서 생전 처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뭐 수천만 명이고 뭐 구독 수가 뭐 1000만 명이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실제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아무 필요가 없고 실제로 없는 건 뭐였다고요? 화장지. 화장지가 없더라고. 네? 이런 불편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박 나는 불편을 해결하는 그런 게 엄청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자, 또 하나 놀라운 코끼리는 암에 안 걸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코끼리는 다음과 같이 사람보다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세포수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잘못돼 가지고 거기서 그죠? 암이 발생된다면 이게 세포수가 엄청 많으니까 코끼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암에 걸려야 되는데 얘는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다음과 같이 암에 걸린 세포가 있으면 얘들이 무슨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암에 걸린 유전자를 얘들이 아예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가 있어야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죠. 세포 안에 다음과 같이 잘못이 돼서 암에 걸릴 유전자가 있으면 새로운 단백질이 나와가지고 얘들을 아예 없애버리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그죠? 이게 무슨 유전자냐면 자 TP53라는 유전자인데 이게 P53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잘못되는 그러한 유전자가 생기면 암에 걸린 유전자가 있으면 얘가 가서 그것을 없애버리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코끼리는 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자가 사람은 2개가 있는데 비하여 코끼리는 무려 40개가 있더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끈의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아까 사람은 이게 하나, 이쪽에 2개가 반복되어 있는데 비하여 코끼리는 이게 40 몇 개가 반복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코끼리가 어떻게 했다고? 얘가 이것이 40개, 사람은 2개.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로 여러분들 어린 애기라고 해도 그렇게 조로증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늙어서 굉장히 늙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의 유전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유전자가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더라. 사람은 보통 2개가 있고 개도 2개가 있고 그래서 개나 사람이나 비슷하게 암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끼리는 몇 개가 있다고? 40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가장 많이 연구가 많이 된 유전자와 단백질인데 실제로 이거를 잘라가지고 40개를 만들 수가 있다면 사람은 드디어 암에 안 걸리게 된다.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요새 그죠? 유전자 편집 기술이 엄청나겠죠. 자, 이러면서 또 항상 또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바이오 해커가 등장한다. 무슨 소프트웨어만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도 해킹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저희가 유전자를 편집하려면 이 정도의 장비만 있어가지고 내 9억에서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드디어 do it yourself CRISPR. 드디어 내가 집에서 내 스스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셔가지고 do it yourself로 무슨 조리발을 하는 시대는 이건 벌써 수십 년 전 얘기고 요새는 어떻게 했다고? 이 키트를 가지고 내가 내 부엌에서 나의 유전자를 편집을 한다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가짜 같으시죠. 자,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를 do it yourself CRISPR라는 것을 드디어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자, 뭐랬냐. 아까 이러한 몸짱 개를 만들려면 근육을 만드는 유전자를 잘라버리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도 몸짱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유전자, 아까 말씀드리는 리오스티드 유전자를 잘라버리려고 자시아 제이너라는 사람이 했더라. 그래서 무슨 가디언지에도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난리가 나서 저도 이제 이것을 읽어 가디언지에 나왔죠. 자, 제가 이 사람 무슨 또라이인가? 뭐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였다고요? 포머 나사 바이오케미스트. 나사에 있는 바이오케미스트 과학자라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드디어 이제 자기 실험을 할 수가 있다고 됐다니까 이러한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토벤 마우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싱글 레터가 스피크스 볼륨.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염기의 가로대가 30 몇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레터가 예를 들면 아까 ATGC라는 영문자, 아데니스민 구아니사이토시라는 염기, ATGC, 이 염기 이게 30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글자만 잘못돼도 이게 책 전체를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영향을
이제 미친다. 뭐 이게 번역을 하면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베토벤 마우스. 여러분들 베토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하버드 의대 거기 저널에 실린 건데 여러분들 이제 베토벤이 나중에 이제 귀가 멀었죠. 그죠? 귀가 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걸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음과 같이 귀에는 다음과 같이 청각세포가 있는데 이 청각세포를 만드는 그러한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각세포 만드는 유전자를 봤더니 아까 30억 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글자가 잘못돼서 32억 개의 연기 중 그 중에 한 글자가 32억 개 중에 하나가 잘못됐는데 드디어 귀가 안 들리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32억 개 중에 하나를 잘라버릴 수가 있다면 쥐의 그 유전자 하나를 아까와 같이 잘라버렸더니 그것이 바로 TMC1이라는 유전자에 아까 카스9은 자르는 효소였죠. 유산균에 있어 자르는 효소였는데 이 가위가 유전자를 잘라버렸더니 염기 하나를 한 글자가 잘못됐다. 이게 몇 개가 있다고요? 이게 32억 개. 그런데 한 글자가 잘못됐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이 하나만 딱 잘라버렸더니 청력이 회복되더라. 청력이 회복되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어디 이런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클셀 디지즈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남 모양 적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과 같이 적혈구가 다음과 같이 이제 그죠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잘 돌아다니게 되는데 얘가 난 모양으로 생기면 이것이 다음과 같이 뭉쳐 가지고 얘가 혈관을 막아서 이것이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게 되는데 이것도 딱 한 글자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한 글자. 32억 개 중에 한 글자가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잘라서 잘 그죠 맞는 글자로 바꿔 끼우면 이것도 치료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병의 3분의 2는 다 한 글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만 잘라서 붙이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유전 질환으로 고생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들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 있죠.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탈모가 될지 안 될지는 뭐로 아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아버지를 봐라. 외할아버지 쉽게 얘기하면 외할아버지가 탈모 증세가 있으면 탈모가 올 경우가 많다. 자,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다음과 같이 남성 호르몬을 그죠? 이 리셉터, 남성 호르몬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남성 호르몬의 리셉터 그러한 유전자가 있으면 탈모에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집안에서 이런 장비 그리고 이러한 탈모가 오시는 분들은 아까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했죠. 2015년에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성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드디어 크리스퍼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으로 내가 우리 집에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냐. 탈모를 치료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나래도 하지. 나래도 해요. 이게 그냥 이게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잘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을 먹고 물을 한 컵 마시던가 네? 아니면 여기다 연골 바르던가 그런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왔다. 자, 그래서 제2의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들 자 마크 저커버그 뭐 이런 사람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100% 어디서 나오냐? 유전자 편집 분야에서 나온다. 유전자 편집 분야.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는 훨씬 더 여기서 대박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페이스북 15개, 구글 15개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초대박은 어디서 터진다고요? 유전자 편집에서 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다. 저도 단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무슨 뭐 개걸스러워서 단 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드디어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어떤 양반이 이것을 라디오를 트고 이제 자동차 운전하고 있었는데 들었다는 거야. 스위트 투스 진,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초콜릿을 내가 손에서 못 놓는구나. 자, 또 하나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오이 쓴맛을 딴 사람보다 엄청나게 그죠? 민감하게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쓴맛을 훨씬 더 잘 느끼는 그런 유전자가 또 있다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은 쓴맛을 딴 사람보다 1000배가 더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저 오이를 못 먹어. 자, 이런 거를 들은 사람이 뭐를 했냐면 야, 이제 이게 대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자를 지금 분석을 하는데 별로 돈이 안 드니까 이거 유전자 분석한 것을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 유전자 분석한 그러한 데이터를 쌓아놓고 예를 들면 지금 유전자가 아까 2만 개에서 2만 5천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사실은 1, 2%밖에 그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유전자 역할은 계속 밝혀질 것이고 그런데 나의 유전자님이 분석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깔아놓으면 유전자가 나올 때마다 나는 무슨 일을 겪을 것인지 그거를 가르쳐주면 이게 대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3,000원을 내면 내가 그저 단
맛을 남들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준다. 그런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3,000원이면 다 받는다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새 최근에 앱을 새로 다운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앱을 더 이상 다운을 안 받는다고. 있는 앱도 버려야 될 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앱은 뭐로 다 이게 대치될 거라고요? 다 생명화 앱으로 다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앱으로 대박난 앱 경제는 2015년도 정도에 사실 다 끝난 거죠. 우리가 쓴 무슨 우버부터 시작해서 에어비앤비 이런 거 다 끝났는데 그렇다고 이제 대박이 안 나오냐. 이제 생명공학 앱으로 우리의 스마트폰의 앱이 다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텔로이어즈라는 이러한 또 회사가 창업이 됐다. 아까 텔로미어가 우리의 그죠 회춘을 결정하는 것인데 약 8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을 내면 아까 텔로미어가 이것이 텔로미어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그죠 달아있냐가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늙고 계신가요? How well you are aging. 여러분들 잘 늙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텔로미어가 내가 얼마나 달았는지를 10만 원 주고 검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만 원 내고 검사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해. 왜냐? 왜 안 하느냐? 10만 원 내고 그럼 내가 이거 다 줄어들었어. 그러면 어쩔 건데? 재수만 없는 거죠. 재수만 없어. 10만 원이나 들었는데.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드디어 자르고 붙이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붙였다.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딱 먹으면 스탠포드의 교수들이 최근에 10%의 짧아진 텔로미어 길이를 늘렸는데 10년 정도 세월을 되돌렸다. 10년 정도 되돌렸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편집을 사용해가지고 드디어 회춘하게 됐다. 그래서 바이오비바라는 이러한 회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 여성 CEO가 창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스스로 페이션트 제로 스스로 엔티에이징 실험을 자기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네? 텔로미어가 길어질 수 있는 그러한 효소 이런 걸 얻어가지고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이오 비바라는 데하고 러커스하고 같이 공동 얘기하고 하여간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다. 무슨 얘기라고요? 드디어 자기가 스스로 자가 실험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회춘하면 어떻게 대박인 거지. 대박. 드디어 이것이 내가 우리 집에서 그냥 약 몇 알 비타민 같이 약 몇 알 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 자, 여러분들 아까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를 가신 분들은 역시 스위트한 와인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유전자를 검사를 해가지고 맞는 와인을 그저 해주는 비놈이라는 크로모솜 G놈의 이 놈하고 와인은 그저 와인이죠. 그래서 비놈이라는 회사 여기가 자기 유전자를 이중나선 구조 유전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맞는 와인을 추천해 드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까 그저 유전자 편집의 4인방이 있다고 그랬죠. 하버드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유전자 분석을 해서 자, 이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 다우드나 교수 DNA 있는 자, 이 두 명의 여성 과학자 이 사람은 MIT 팽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유전자 4인방인데 이 사람이 뭘 창업했냐? 유전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페라모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유전자를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해서 맞는 유전자에 맞는 상대방을 골라준다는 거예요. 나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네? 나의 맞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은 어디 있냐? 이것을 추천하는 이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왜 도대체 너는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그죠? 예를 들면 잘못된 유전자의 조합으로 예를 들면 내 아기가 잘못된다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중차대한 얘기를 하셨으나 쉽게 말하면 그죠? 여러분들 무슨 뭐 타로점을 봐가지고 무슨 사주궁합 보는 거 이건 다 쌍팔년도 얘기고 요새는 뭘 한다고요? 유전자를 가지고 드디어 사람들을 매치해주는 이러한 드디어 비즈니스가 나왔다. 이것도 대박 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엄청 젊어 보여요. 그래서 젊어 보이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젊어 보일까 했더니 자, 젊은 와중에 기억력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90살이나 되셨는데 이분의 기억력이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90살이 되셨다니까? 그런데 기억력이 저보다 더 좋으시다니까? 더 좋으셔.
텔레비에 나오는 뭐 온갖 사람들의 뭐 온갖 연예인들의 온갖 무슨 뭐 이상한 말은 다 알고 계시고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양반들의 머리를 찍어봤더니 두뇌에 대뇌피질의 두께가 두꺼웠다. 자, 브레인 스캔을 해봤더니 슈퍼 에이저들 나이가 드셔도 전혀 기억력이 이거 하지 않고 젊어 보이시는 분들은 어떠한 멘탈 시크릿을 알아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두껍더라는 거예요. 대뇌피질이 두꺼웠어. 자, 대뇌피질이 얘가 두꺼운 거예요. 이것이 대뇌피질이 단백질이니까 틀림없이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두꺼운 유전자가 틀림없이 뭐가 이것을 두껍게 했는지 알아낼 수가 있다면 그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붙이면 우리가 90살이 돼도 머리가 쌩쌩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드디어 회춘을 할 수 있는 약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BBC 뉴스. 자, 아스피린 다음에는 MIT 테크놀로지로 늙지 않는 약이 나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이 아스피린이죠. 그죠? 1900년도 초에 나온 아스피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약은 인슐린. 네, 인슐린. 자, 그런데 무슨 얘기 나온다고요? 늙지 않는 약. 드디어 과학자들이 MIT 테크놀로지를 뭐라 했냐? 드디어 과학자들이 청춘의 샘물을 발견했냐?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80세 전성시대다.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메시지. 이제는 80세 전성시대인 거예요. 네? 무슨 60세, 70세 되면 뒷방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80세 전성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유엔에서 그 연령별로 그거 분류한 거 보셨습니까? 유엔에서 65살까지는 청년으로 본다. 청년. 여기에 계신 분들, 자, 80세 이제 전성시대가 이미 과학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을 바꿀 첨단 생명기술. 요새 3D 프린터가 워낙에 잘 돼가지고 3D 프린터로 심장, 콩팥 정도는 그냥 프린터한다. 자, 이게 TED,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컨퍼런스가 이제 미국의 TED라고 있죠.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인데, 여기에 이제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뭘 가져나면 내가 3D 프린터로 다음과 같이 콩팥을 수년 전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끼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기, 학교의 학생인데, 얘가 어릴 때 콩팥이 잘못돼가지고 3D 프린터로 콩팥을 만들어가지고 얘가 갈아 끼웠는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다고요? 레슬링 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얘를 데리고 나왔어. 뭐라고요? 이제 콩팥 정도는 그냥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가 있다. 무슨 콩팥만 찍냐, 심장만 찍고 다 찍어낸다. 여러분들 무슨 간이 잘못되면 옛날에는 간을 어떻게 이식하려고 중국 가가지고 2억 원을 들여가지고 간을 이식했다. 이런 것은 이제 다 쌍팔년도 얘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간 정도는 그냥 프린트해낸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 가가지고 무슨 간 이식 받는다 그럼 가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네? 절대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아까 재수 없으면 몇 살 산다고요? 500살 샀는데 또 이렇게 사시면 뭐 하겠냐? 이렇게 사시면. 그죠? 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있죠. 반도체 기술, 이게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것인데 이미 우리의 이게 머리카락이고 머리카락을 다음과 같이 조각해서 이렇게 만든 거, 이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머리카락이 두꺼워서. 자, 이거 만든 거. 파리에 눈에 안경 씌운 거, 이런 것은 이미 옛날 기술이다. 나노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 드디어 우리가 뭐랬냐면 피부를 한 켜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발전했더라는 거예요. 피부를 한 켜 우리한테 이렇게 입힐 수가 있어. 3D 프린터로 세포를 한 켜 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형수술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성형수술은 뭐를 넣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 피부를 입힌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수없어서 죽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내 주변이 전부 정우성이고 내 주변이 전부 김태희면 어떻게 돼? 지겨워서 죽는 거예요. 지겨워서 죽는다고. 이러한 기술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3D 프린터로 만든 인간 피부,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자, 머리는 또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냐? 머리를 다음과 같이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머리에 칩을 심어가지고 이미 하체가 반신불수인 분들은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은 이미 옛날 기술인 거예요. 자, 두뇌에 머리에 있는 뉴런하고 다음과 같이 칩이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뭘 한다고? 드디어 우리의 생각대로 뭐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기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다음과 같이 컴퓨터 칩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보드를 아예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놈 또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자 보세요. 이 보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수학도 있고 여기 과학도 있고 여기 보면 무비도 있고 트래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죠, 코로나 이후 시대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이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여행을 왜 가십니까? 여행을 가는 이유는 뭐 가면은 돈도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입맛도 그죠, 뭐 음식도 안 맞고 피곤하고 뭐 그렇지만 여행을 왜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머릿속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자, 파리에 가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파리를 여기에 넣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리면 머릿속에 파리의 추억만 남는다. 이게 진짜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안 믿으시겠지만 2004년도에 뉴스위키에 세상을 바꿀 10가지 기술이 나왔는데 그중에 6번째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칩을 머릿속에 심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칩에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여기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어 사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하냐면 여기 컴퓨터하고 드디어 브레인 두뇌하고 훅업되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대통령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검토했다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이런 거를 다 다운로드 할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그죠, 뭘 했냐면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가 다음과 같이 브레인하고 컴퓨터를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 할 수 있냐. 자, 그래서 뉴럴 링크라는 것을 창업을 했다는 거예요. 2017년도 3월 달에 컴퓨터하고 브레인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2017년에 창업했다는 거죠. 저는 자, 인공지능, 너의 머리에 인공지능 아예 심어버리겠다. 그래서 뉴럴링크를 만들었다. 저는 이 세상에 사람을 4명만 믿어요. 법인으로 구글, 네? 그 다음에 그 딥마인드 이거 만든 하사비스,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는 제가 왜 믿습니까?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초에 네? 그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창업했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테슬라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화성궤도에 띄우겠다. 화성궤도. 무슨 뭐 사람들 뭐 이게 아니라 화성궤도에 띄우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거 또라이 아닌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들 스페이스 X라는 그저 그 로켓 만드는 회사 차렸죠. 그래가지고 여기 자기네의 테슬라 전기자동차 여기 실어가지고 얘를 그죠 화성궤도에 띄워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지금 화성궤도 돌고 있다니까? 네. 무슨 얘기라고? 저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한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도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백종원. 네? 난 백종원이 하는 얘기는 다 믿어. 한국 사람은 그 사람 한 명만 딱 믿어요. 저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앨런 머스크가 이런 걸 했다? 그럼 무슨 얘기라고? 이게 뉴럴링크가 이미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가 있는데 자, 새로운 프로토타입 기계가 나와가지고 드디어 2020년에는 이거를 사람 머리에다가 인스톨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무슨 뭐 공부하고 여러분들 자제분들 그게 사실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다운로드 한다니까 이제.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됐나. 자, 아까 그죠 제가 진짜 믿는다는 또 딥마인드의 하사비스. 여러분들 지금 이 알파고가 어느 정도 발전된 줄 아십니까? 이걸 이제 얘가 이제 하사비스가 이세돌한테 얘기한다면 알파고 어디다 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알파고를 무슨 게임이나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다 쓸 겁니까? 그랬더니 알파고를 어디다 쓰냐면 자, 신약 개발했을 거예요. 신약 개발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알파고가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자, 바이러스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거를 막는 쉽게 말하면 백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친구인 거예요. 이 사람. 이 바보같이 생겼지만 네?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무슨 뭐 1000명 안에 들어도 제가 반눈알이 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무슨 인공지능 이러한 시대를 살게 된 거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쉬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20세기에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면 21세기에 제일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보다 근데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 맨날 얘기하는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살려면 무슨 뭐 수학과학을 잘해야 된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물론 수학과학을 잘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살 수 있지. 그런데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고?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보다 이제 뭐가 더 잘한다고? 알파고가 더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수학과학 시대는 간다. 제가 드린 말씀, 수학과학 시대가 갔다라는 게 아니고 드디어 이제 알파고까지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약을 만들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200살 사는 시대는 진짜로 온 것이고 이제 80세 전성 시대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보다 코로나19로 AI, 바이오, 과학, 전문 이슈, 전문에서 그렇지. 김창규 질문하세요, 질문. 네. 질문들 하십시오. 제가 날이면 날마다 제가 여기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추천 오랜만에 해가지고 질문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사회 조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조차에는 5월 27일 수요일 이곳으로 컵 인증 크리스마스 골든 미팅입니다. 연사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성국 교수님으로 코로나 이후의 한국 경제 전망 및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